철거 전날 사장님, 밤 나는 제 말 잘 처음으로 들으세요.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여자가 혹시 내 딸이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잊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어떤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는데도 흐릿해진다는 걸.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세상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단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장도철은 오늘도 셔터를 반쯤만 올렸습니다. 완전히 열면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가 아니라 완전히 닫으면 정말 끝난 것 같아서였습니다. 노을골 코인 노래방. 동네 사람들은 이 골목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녁이면 골목 끝까지 주황빛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석양마저 희미해졌습니다. 재개발 현수막들이 하늘을 가렸고 골목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셔터 옆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 안내문. 도철은 그 종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봤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집행일을 세듯이. 어쩌면 죄인은 원래 그렇게 끝을 맞이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빗속에서 누군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열어요? 배달 가방을 짊어진 젊은 여자가 헬멧을 벗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볼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우, 또 왔냐? 비 오는데 빨리 들어가.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도철의 손은 이미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환풍기를 돌리고 습한 공기를 밀어내는 일. 지우는 늘 그랬듯 구석방 3번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늘 그 방만 골랐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요. 라고만 했습니다. 여기 오면 이상하게 숨이 좀 쉬어져요. 문을 닫기 직전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집 갔달까요? 도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끔하게 저렸습니다. 집 갔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도 모르는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낸 것처럼. 지우가 항상 먼저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1994년에 유행한 발라드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제목도 모르는 곡인데 지우는 처음 왔을 때부터 그 노래만큼은 가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 노래 알죠?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지우의 목소리는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철에게는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오래전 어느 밤의 기억과 겹쳐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 낡은 건물, 새는 천장,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로 듣던 그 노래. 비 오는 날이면 꼭 부르게 되더라고요. 노래가 끝나고 지우가 방에서 나와 캔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만 오면 이상하게 이 멜로디가 머리에서 안 떠나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좀 이상하죠? 도철은 웃는 척했지만 손에 든 수건이 조금씩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비 오는 날이면 이 노래를 혼자 불렀습니다. 딱 오늘 같은 날 말입니다. 그 노래. 도철이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누가 불러줬나? 어릴 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마치 누가 저한테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울었던 것 같은 느낌? 도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화재가 나던 그날 밤, 건물 안에 갇혀 울던 딸에게 자신이 문틈으로 불러줬던 노래가 바로 그 곡이었다는 걸. 괜찮아.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울지 마. 이 노래 끝나면 나올 수 있어. 하지만 그는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무서워서, 연기가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그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지우의 목소리가 도철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 미안. 딴 생각 좀 했네. 도철은 휴지로 눈가를 슬쩍 닦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슬퍼 보이지? 그리고 왜 나까지 같이 슬퍼지는 거지? 도 사장님, 이제 그만 정리하셔야죠. 건물주 오명수가 커다란 우산을 털며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은 늘 친근했지만 눈길은 늘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사람 다 빼고 기계도 중고업자 불러서 정리하세요. 철거 날짜 나왔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어요. 명수의 말에 도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노래방 구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계 뒤편, 먼지 쌓인 캐비닛, 거기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옛날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철거 전에 저것만은. 생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입 밖으로는 끝내 이어지지 못한 문장이었습니다. 명수는 도철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사장님, 그 테이프들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릴 수가 없어. 도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목소리 들어있거든. 명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불을 부른 건 명수였습니다. 허가도 없이 전기선을 끌어다 쓰다가 스파크가 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게도 도철에게도 끝내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난 끝이야. 보상금도 책임도 다 내가 져야 해. 그렇게 침묵했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위에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사장님, 그때 일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명수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변명이었습니다. 사고. 도철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사고였지. 누구 탓도 아니고 그냥 운이 나빴던 거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날을 사고라고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둘의 대화를 멀찍이서 듣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긴 철거되면 어디 가세요? 어디긴. 그냥 사라지는 거지. 도철은 웃어넘기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지우의 심장도 같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갈 곳을 잃어버리는 기분. 이상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이곳이 사라진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럼 저도 이제 여기 못 오는 거네요. 지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배달하다가 힘들면 여기 와서 한 곡 부르고 가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는구나. 도철은 지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왜 이 애는 나보다 더 슬퍼 보이는 거지? 명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비는 더 거세졌고 골목은 거의 정전이 난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지유가 괜히 빗속에 더 있고 싶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서 구석을 치우다가 지유가 먼지를 한 움큼 뒤집어 썼습니다. 아, 뭐예요? 이건 또 낡은 카세트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라벨에는 지워질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을골 노래방 1994년 8월 17일. 사장님, 이거 뭐예요? 틀어봐도 돼요? 도철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거,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날 날짜를 그는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하지만 지우는 이미 테이프를 기계 쪽으로 들고 갔습니다. 잠깐만요. 궁금한데. 94년이면 옛날 노래겠네요? 지우야, 그건. 도철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깍. 버튼이 눌렸고 오래된 잡음이 스피커를 채웠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금 삐걱거리는 그렇지만 어딘지 익숙한 음색. 아빠, 나 잘해? 이 노래 끝나면 꼭 놀이터 가기로 약속이야.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지우가 매번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었고 그 아이는 가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틀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멘트, 지우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이 말 꿈에서 여러 번 들었어요. 도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애는 죽었어. 그날 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어. 경찰이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지우는 테이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테이프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이 노래 끝나면 나올 수 있어. 울지 마. 그 목소리는 도철의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불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문틈에 대고 외치던 바로 그 말. 지우는 천천히 도철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도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오래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아이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뒤통수만 보였는데 머리 뒤쪽에 동전만 한 크기의 연한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우리 딸이었어. 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날 불이 났지. 난 구하러 들어가질 못했어. 겁이 났거든.
그게 평생 죄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묶었던 머리를 풀었습니다. 목덜미, 귀 밑으로 같은 위치, 같은 크기의 옅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 흉터 있었대요. 외할머니는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고 했는데 그 순간 둘 사이에 떠있던 어떤 선이 슬며시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세상에 흉터는 많고 우연도 많아. 그의 눈은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노래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테이프 다시 들어볼 수 있어요? 도철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카운터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 사진만 들여다본 모양인지 사진 모서리가 손때로 더 낡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 수도 있나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도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어. 건물 안에서 아이 유골이 나왔다고. DNA도 맞다고 했어. 난 그걸 믿고 살았어. 그럼 외할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지우가 일어서려는 순간 도철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아졌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내가 우리 애라면. 도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하지? 30년 동안 널 찾지도 않고 죽은 줄 알고 살았던 나를 넌 용서할 수 있겠어?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가볼게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노래방을 나섰습니다. 반지하 미용실 문을 열자 외할머니 박영옥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숨긴 거 있어요? 영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뭘 갑자기 왜 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진짜 외할머니 손녀 맞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옥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지우를 마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간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5살 되던 해였다. 영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밤에 이 동네 건물에서 불이 났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왔지. 근데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 아무도 데리러 안 왔어. 지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영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내 얼굴이 너무 절박했어. 나도 혼자라 외로웠고 그래서 데리고 살았지. 영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아무도 찾으러 안 왔다. 경찰도 안 왔고 부모도 안 왔고 그래서 난 그냥 내가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어. 찾으러 안 온 게 아니라.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DNA 검사에서 다른 아이가 나왔으니까. 그 아빠는 딸이 죽은 줄 알고 30년을 살았을 거잖아요.
영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편하게 사셨어요? 미안하다. 영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용기가 없었어. 내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살리려고 보내진 아이라는 걸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게 내 죄야. 반지하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용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지? 버려진 애도 아니고 찾아진 애도 아니고 그냥 어른들의 거짓말 사이에 끼내였던 거야. 이틀 뒤 노을골 노래방에는 4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도철, 강지우, 오명수, 박영옥.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먼저 입을 연 건 명수였습니다. 그날 밤 불을 부른 원인이 나였어. 도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허가도 없이 전기선 끌어다 쓰다가 스파크가 튄 거였어. 근데 난 경찰한테도 너한테도 끝까지 솔직히 말 못했다.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벌 받을까봐, 보상금 물어줄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냥 입 다물었어. 그리고 30년 동안 그 침묵 위에 이 건물을 세웠지. 그게 내 죄야. 도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한 번의 비겁함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난 30년을 지옥에서 살았어. 매일 밤 꿈에서 우리 애를 봤어. 불길 속에서 손 내미는 아이를 외면하는 꿈.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철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형, 나 그냥 때려. 그래도 돼. 지우가 황급히 도철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도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 자식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내 인생이 망가졌어. 사장님, 지우가 도철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도철은 결국 주먹을 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그날 밤 비겁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불길 앞에서 멈췄잖아. 문턱 하나 넘지 못했어. 그것도 비겁함이야. 나도 죄인이야. 영옥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이 아이한테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내진 아이라는 걸 말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지. 모든 진실이 쏟아지고 나서도 방 안에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겁먹은 어른들 사이에서 어찌어찌 살아남은 애였던 거네요. 말은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다들 각자 거짓말하면서 편하게 사셨고요. 지우야. 아니에요. 지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다들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그냥 허무한 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전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미안하다. 세 어른의 입에서 동시에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래방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30년 전 불길 속으로 사라졌던 어린아이의 뒷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도철은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놓쳐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철거 하루 전 노을골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도철은 아침부터 노래방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사라질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건 명수였습니다. 도 사장님 들어가도 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들어와. 어차피 오늘까지야. 명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캔커피를 꺼내 도철에게 건넸습니다. 형? 응. 나 이 건물 팔고 나면 그 돈 일부 형한테 줄게. 보상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도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진실을 말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캔커피를 마시며 낡은 노래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영옥도 들어왔습니다. 지우 안 왔어요? 아직? 도철이 대답했습니다. 영옥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애가 날 용서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도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30년을 어떻게 한마디로 갚겠어요.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노래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배달 가방도 없이 평소와 다른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왔네. 도철이 일어섰습니다. 앉아요, 사장님.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 있어요. 그녀는 네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이틀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화도 났고 억울하기도 했고 막 울기도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전 버려진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였어요. 지우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낸 건 날 싫어해서가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였고, 할머니가 날 키운 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사장님이 날 찾지 못한 건 포기해서가 아니라 죽은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들 용서할래요. 아니, 용서라는 말도 이상하네요. 그냥 이해할래요. 그날 밤 다들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잖아요. 영옥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지우가 영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저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전 진짜 혼자였을 거예요. 영옥은 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명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건물주 아저씨. 지우가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도 30년 동안 힘들었죠? 그 비밀 혼자 안고 사시느라. 명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네, 사장님. 나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도철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아니,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돼. 근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아줄 수 있을까? 지우는 대답 대신 도철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그 말 한마디에 도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마워. 노을이 노래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30년 만에 이 골목에 다시 빛이 들어왔습니다. 철거 당일 아침 노래방 앞에는 작은 스피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철이 밤새 손봤던 오래된 기계였습니다. 오늘 한 곡만 더 부르자. 도철이 말했습니다. 이곳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같이 부른 노래 하나쯤은 있어야지. 지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뭐 부를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곡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30년 전 화재 속에서 들었던 그 노래. 지우가 이유도 모른 채 평생 흥얼거렸던 그 노래.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우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고 도철이 옆에서 조용히 화음을 맞췄습니다. 영옥은 박자를 놓치면서도 열심히 손뼉을 쳤고 멀찍이 서 있던 명수도 결국 웃으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음정은 엉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철거차 엔진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그 소리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없어져도 괜찮지? 도철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대신요. 그녀가 노래방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저 간판 제가 가져갈게요. 나중에 제가 카페 차리면 인테리어로 쓸 거예요. 노을골 노래방이라고 그대로. 도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카페? 너 카페 할 거야? 네. 배달만 평생 할 순 없잖아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랑 할머니 그리고 건물주 아저씨도 놀러 오세요. 첫 손님은 무료예요. 영옥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컸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명수도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 놀러 갈게. 커피값은 낼 테니까. 당연하죠. 건물주님은 VIP니까 비싸게 받을 거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철거용 포크레인이 벽을 건드리는 순간 먼지 사이로 햇빛이 갈라졌습니다. 딱 오래된 테이프 속 잡음이 사라지던 순간처럼 건물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 있던 기억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얽힌 거짓말과 오해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용서와 이해가 남았습니다. 도철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네. 앞으로 힘들 때마다 아빠한테 전화해. 이제 도망 안 갈게. 절대로. 네, 아빠.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30년을 채웠습니다. 철거 소음 속에서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건물은 없지만, 이제 과거는 무너졌지만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을골의 마지막 노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새로운 노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작은 카페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노을골 카페. 입구에는 오래된 노래방 간판 조각이 인테리어로 걸려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지우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도철은 구석 자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옥이 들러 떡을 갖다 주고 명수는 단골이 되어 거의 매일 얼굴을 비쳤습니다. 사장님, 오늘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손님 하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긴 노래방 아니야. 도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부르시잖아요.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엔 꼭. 도철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래, 비 오는 날엔 그래야지. 옛날 생각나니까.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살아남은 거였어. 그리고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간 얽힌 진실과 거짓, 그리고 뒤늦게 찾은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